잠 깨는 대지에 햇살이 쏟아진다. 어깨를 펴고 마음도 활짝 오늘을 만들자. 온겨울에 소망 담아 꽃 피울 우리 터전. 동서도 함께 남북도 함께 새 역사 만들자. 가꾸자 웃음으로 채우자 기쁨으로 소중한 가정은 행복한 사회. 가꾸자 웃음으로 채우자 기쁨으로 행복한 사회는 건강한 나라. 88 올림픽을 민족의 영광, 인류의 축제라 부르며 온통 법석들이다. 하지만 우리 상계동을 비롯한 200여 군데 철거민들에게 올림픽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원망의 대상일 뿐이다. 올림픽을 빙자한 재개발은 상계동 삶의 터전을 빼앗았고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천에서도 올림픽은 우리의 겨울 천막을 모처럼 움트던 작은 희망을 짓밟고 있다. 비록 4평 단칸 브로커 집이었지만 상계동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다. 혹시 가진 사람들에겐 지저분하고 못 살 곳으로 보였는지 몰라도 우리에게 상계동은 방값 싸고 일터가 있고 정든 이웃이 있는 유일한 생활의 근거지였다. 게다가 지하철까지 개통되어 이젠 제법 살만하구나 하는 소리가 만나면 나누던 인사였다. 그런데 말로만 듣던 재개발 바람이 불고 복덕방 복부인들이 나타나면서 인심은 흥해졌다. 동네는 몇 패로 나뉘어 술렁거렸고 어제까지도 반찬을 나눠 먹던 가옥주들이 우리 세입자를 보면 쉬쉬거리며 반상회까지 못 나오게 했다.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사 준비를 했다. 생전 처음 보는 복부인들이 나타나 내가 집주인이라며 집을 내달라 할 때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미 인근 방값들은 2배, 3배로 올라 있었고 그나마 구할 수조차 없었다. 우린 답답한 마음에 동해로, 구청으로, 시청으로 뛰어다니며 이주 대책을 세워놓고 철거하라고 호소를 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한결같은 대답은 자기들은 모른다는 말이었다. 주민들끼리 하는 재개발이니 우린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아니면 또한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들의 후손과 올림픽을 위해 조금 손해를 보라는 거였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우리란 누구인가? 그들에겐 그곳에서 수년간을 살아온 우리는 어찌 되었건 새로 지을 고급 아파트에 입주해올 사람들만이 우리인 것이다. 그들에게 우린 단지 귀찮은 존재일 뿐이고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을 물건 같은 존재였다.
안 내보낸데 근데 딴 데 사건 이런 것만 그냥 넣어주는 것만 내보내지. 우리 여기 매 맞고 뭐 두드려 맞고 이거 한 거 그건 하나 안 나온다. 그러나 우리도 온갖 세금은 꼬박꼬박 내온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생명이 붙어있는 한 몸과 마음을 붙여 살 자리가 필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쫓겨날 순 없었다. 그래서 우린 맨몸으로 온몸으로 싸움을 시작했다. 애당초 그 싸움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 같은 싸움이었다. 때린 사람은 풀려나고 맞은 사람이 구속당하는 이상한 규칙을 가진 싸움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겐 맞음으로 때리고 짐으로써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었다. 살려. 86년 한 해 동안 10여 차례의 강제 철거를 당하면서 집과 세가는 박살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5사람이 구속되었고 4명이 철거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숱한 욕도 먹었다. 아무 권리도 없는 것들이 생떼를 쓴다느니 빨갱이 같은 놈들이니 하는 소리를 들을 땐 오히려 기가 막혀 할 말을 잊어야 했다. 대책없는 백면타전 적군은 박살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맞으면 맞을수록 당하면 당할수록 새로운 힘이 솟았고 더욱 뭉칠 수 있었다. 짐승 취급을 당할수록 물건 취급을 당할수록 더욱 엄연한 인간이 되어갔다. 학생들이 왜 데모를 하고 무엇에 항의하는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싸움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처지의 도시 빈민들 그리고 나아가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싸움이란 것도 알았다. 그러나 87년 4월 14일 우린 기어이 상계동을 쫓겨났다. 얼마나 사다 주지? 아유, 뭐라고 어떻게 봐? 무슨 소리였어? 아이, 왜 이러는 거야? 그들은 천여 명의 철거 깡패, 구청 직원들과 수백 명의 전경들이 80여 대의 트럭을 동원하여 우리들의 짐을 어디론가 실어간 다음 포크레인으로 집들을 찍어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상계동 173번지엔 한 채의 집도 남지 않았다. 학교 간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라도 집터 근처에 있게 해달라는 엄마들을 방패로 때리고 행길까지 내어 쫓았다. 그 사람
오갈 데 없는 우리 80여 세대는 명동 성당으로 몰려갔다. 정부는 우리를 쫓아냈지만 하느님만은 쫓아내지 않겠지 하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다행히 추기경님 등 성당에선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우린 대형 천막 2개를 지어 남자 텐트, 여자 텐트로 나뉘어 살았다. 그날 이후 300여일의 명동 생활은 우리에게 수치스럽고 암담한 생활이었다. 살다 보니 한 평에 1억 원짜리 땅에서 살아본다며 집이 없으니 철거될 불안도 없어 오히려 속 편하다는 농담으로 서로를 위로했지만 명동은 정을 붙일 만한 우리들의 땅이 아니었다. 똑같은 천막 생활이었지만 상계동엔 가정이 있었다. 그러나 명동의 천막엔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던 가정이 파괴된 지 너무 오래였다. 관심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위로와 도움을 받을 때도 고맙다는 마음보단 거지꼴 같은 우리 신세가 부끄러울 따름이었고 누군가 천막 안을 희끗희끗 들춰볼 땐 정말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 6월 항쟁 때는 민주화 대열에 한 몫을 할 수 있었지만 매일같이 터지는 최루탄 냄새에 어린 것들이 콜록거리는 것을 볼 때 아무데라도 좋으니 어서 명동을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를 맞아줄 새 보금자리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의 분열 공작과 조바심에 못 견딘 40여 세대가 차례로 떨어져 나갔다. 그것은 싸우는 것보다 철거당하는 것보다 몇 배나 큰 불안이었고 아픔이었다. 우린 끝까지 상계동 쪽에 땅을 원했고 적어도 서울에서만은 밀려나지 않으려고 땅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서울엔 이미 우리 처지로 살만한 땅이 없었고 결국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850평의 땅을 마련하게 되었다. 비록 서울을 쫓겨난다는 아쉬움은 컸지만 우린 야산에 둘러싸인 아담한 새 삶터가 무척 대견스러웠다. 고속도로 변이라 좀 시끄럽다고 흠을 잡긴 했어도 그게 큰 문제가 되리라곤 아무도 몰랐다. 다만 처음으로 가져보는 우리들의 땅을 밟으며 다시는 철거나 이사 걱정에 시달리지 않을 거라는 희망만이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다. 남들은 쉬는 정처였지만 1월 2일부터 임시로 거주할 천막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 살 집을 우리 손으로 짓는다는 생각에 열심히 못질, 톱질을 했고 꼬마들,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함께 일손을 거들었다. 하지 말라네 또. 누가? 애들 낼 것 같으면 전기 하나 끌어다는 게 좋지. 천막은 하루하루 완성되어 갔고 이제 1월 10일이면 명동을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었다. 인간이 살아야 돼, 인간이.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보세요, 아줌님. 흥분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가. 나오세요. 그런데 1월 8일 갑자기 부천시청 직원들이 들어닥쳤다. 그날은 우리 동군이처럼 사당동 철거 지역에서 담벼락에 깔려 죽은
임채위 어린이의 장례날이었고 많은 주민들이 거기 참석하여 20명 정도만이 남아 일을 하고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개고장 없이 철거할 수 있다면서 달려드는 시 직원에게 우리는 하루만 참아달라. 그러면 우리 손으로 철거하여 나무 피해를 줄이겠다고 간청했다. 또 이 천막은 국민 학생이 돼지 저금통을 털고 칠순 부부가 결혼 반지를 빼주고 우리의 피와 땀이 섞인 소중한 돈으로 짓고 있으니 함부로 부시지 말라고 사정하면서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다시 지으란 말뿐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상추에 대한 사람들인데 적법한 정부 쪽에서 적법한 절차를 상추에 밟아가지고 하셔야죠. 좋다. 사람들 갔어? 좋다 이러잖아. 좋은 거야 이 새끼들아 좋은 거야. 이렇게 장어인가? 장애! 네! 투표자들 여기 9천 받아야 돼! 서울까지 다 이거 심하고 이튿날 시청으로 농성을 들어갔을 때 부천시장과 정비국장은 어제 일을 사과한다며 비교적 친절한 태도로 우리를 맞았다. 또 가 건물 허가 신청을 밟으면 허가도 내주고 최대한 협조도 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그 약속을 믿은 우리는 되돌아갔고 그 후 며칠 동안 측량과 설계 등 허가 신청 절차를 서둘렀다. 그런데 갑자기 부천시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즉, 그 자리에 가건물은 절대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고 대신 우리가 수락하지 못할 조건들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부천시에서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땅 지역이 이제는 가건물 신청도 할 수가 없다는 걸로 그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는 가건물 신청도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또 거기서 더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명분이 왜 처음에는 된다고 하던 것이 갑작스럽게 또 안 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을 적에 부천시에서는 이거는 자기로서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정부 시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서울시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은 내무부 차원에서 또 정책적으로 풀지 않으면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하면서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겐 부천 땅만이 유일한 합법적 공간이었다. 명동 성당의 요청과 우리의 입장은 더 이상 명동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 4월 대집행 때 여기저기 처박아 두었던 짐들을 부천으로 옮겨오기로 했다. 그래야만 한국건업에서 얻어낸 보증금을 한 푼이라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천시에선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1월 17일자로 짐을 옮기던 15세대 이삿짐 트럭을
시청차와 100여 명의 직원, 청소부들을 동원해 길을 차단했다. 우린 무슨 법적 근거로 짐을 못 옮기게 하느냐 따졌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행길에서 대치하던 중 그들은 희한한 제안을 해왔다. 도봉구청 측이 짐을 보관해 주기로 했다며 그리로 가자는 것이었다. 반신반의하며 도봉구청으로 가던 중 부천시의 인솔 차량은 슬그머니 뺑센을 쳐버렸다. 결국 이삿짐은 부천으로 되돌아왔고 시청 측의 파렴치한 거짓말이 화가 난 트럭 운전사들은 저지하는 시청 직원들을 밀치고 짐을 길가에 내려놓았다. 그 후 2월 17일 현재까지 우리 세가는 행길에 팽개쳐 있고 청소부들이 그 짐을 밤새워 지키는 어이없는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그들 말에 따르면 짐을 지키는데 하루 30만 원의 경비가 든다고 한다. 오빠 또 싸울 거야? 1월 22일에는 100여 명의 시직원, 청소부들이 또다시 몰려왔다. 그들의 뒤엔 일개 중대 전경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바람을 막으려 듬성듬성 세운 베니아 합판들을 가건물이라며 철거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었다.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합판 몇 장을 뜯기 위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는데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머니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해가며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엄마들을 사정없이 내팽개쳤고 그 엄마를 구하려던 고등학생 아들까지 집단 구타했다. 그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깡패였다.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었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공무원들이 어린 학생을 집단 폭행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9월에 1분도 채 못되게 성화가 지나간다고 하여 40세대의 200여 명이 1월부터 추위에 떨며 무의미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결국 그런 일은 우리가 겪어온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 땅 곳곳에 수많은 민중들이 우리보다 더욱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우리는 땅굴을 파고 그 속에 우리 몸을 가리우고 있다. 두더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건드리지만 않으면 제법 따뜻하게 지낼 만하다. 그러나 3년을 끌어온 오랜 싸움에 우리는 너무 지쳐있다. 우리에게 견디어낼 힘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언제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우리들이 부천에서 일터를 잡고 아이들이 부천의 학교에서 공부하며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날은 언제나 올까? 우리의 꿈은 커다란 예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판잣집, 브로커 집이면 어떤가? 다시는 철거반, 포크레인과 더불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우리들의 집에서 오손도손 사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다. 우리는 그 소망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린 끝까지 싸울 것이다. 아니,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싸울 수밖에 없다면 더욱 굳세게, 보다 올바르게 한데 뭉쳐 싸워나갈 것이다. 올림픽이란 이름으로, 도시미관이란 이유로 삶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 없는 나라에서 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